예, 다음 세 번째 시는 그 경남 합천에 가면 이제 한병루라고 하는 유명한 정자가 있는데 지금 한병루에 현판에 걸려있는 시들입니다. 남명시와 태계시 두 개 다 이제 지금 한병루에 걸려있는 시인데 이것도 보면은 이거 아주 유명한 건데 이 한병루라는 게 유명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서 이 두 분의 시가 걸려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상비 남곽자 강수묘무지라 역학 부운사르니 고풍이유 파지라. 이 시가 이제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참 많은 시입니다. 상비 남곽자 저는 이제 상비 남곽자 호아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호자가 의문형으로 보는 겁니다. 이제 이 상자 밑에 줄을 보면은 이가 유명한 겁니다. 장자 제물론에 남곽 자기가 궤에 기대어 앉아 있으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한숨을 쉬면서 탑은 사상 기우라. 탑은이라는 게 멍하게 말입니다. 무심한 모습이 마치 상대를 잃은 것 같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상대적인 세계가 있어야 인식을 하는데 상대적인 세계를 모두 놓아버린 것처럼 멍하니 앉아 있다. 이런 이제 장자의 제물로를 그 남곽자는 장자에 나오는 아주 대단한 경지의 인물로 나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남곽자가 거의 여기서 상이라는 거는 여기 이게 상이라는 게 우리가 죽었을 때 상이라는 걸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상이라는 거는 자와 대상 세계와 내가 모두 죽어 없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상태가 남곽자 모양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의문형으로 자신이 그런 남곽자의 경지에 도달한 것처럼 남명이 얘기를 한다 이거지 지금.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좀 항상 호통이 세다는 얘기죠. 자 갑시다. 예, 상비 남곽자 그러니까 이제 밑에 상기우한 것 모든 걸 잊고 말이죠. 무심하게 앉아 있으니 내가 마치 장자에 나오는 남곽자기 같은 사람이 아닐까 보냐. 그 한병도에 앉아 있어 보면 이제 앞에 강물이 펼쳐져 있고 경계가 막힘없이 펼쳐져 있으니까 그걸 보고 아주 그냥 무심히 이제 앉아 있는 모습을 이렇게 형용한 것 같습니다. 강수묘무지라 강물은 아득히 알미 없다. 이 말은 강물은 아득히 무심하게 흘러간다. 이걸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욕학 부운사르니 이 정자에 앉아 있으니까 보이는 건 이제 구름밖에 없으니까 뜬구름의 일을 배워보려 했더니 이 뜬구름은 저기 노래에 보면은 공자가 이제 불의 부착이는 의아의 여 부운이니라. 그래서 이제 의롭지 않으면서 부유하고 귀한 것은 나에게 뜬구름 같다. 그 말이 있은 뒤로는 이제 부귀 공명 같은 걸 이제 부운이라고 하는 거죠. 논어에 나오는 말에 의거해서 공자가 하신 말씀에 의거해서 부는 보통 부귀 공명을 의미한다. 거기서 이제 보니까 뜬구름이 안 좋아 보이니까 잠깐 그 부귀 공명 같은 생각을 그냥 뭐 이런 건 실제로 이렇게 했다기보다 그냥 남명이 정말 해학적으로 그런 생각을 내가 잠깐 한번 내봤는데 고풍이 유파지라 저 높은 바람이 그 구름마저도 흩어버리더라. 구름마저도 흩어버리니까 이제 다시 무심한 세계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잠깐 부운과 같은 그런 것이 공중에 떠 있는가 했더니 그러니까 자기 마음 상태를 글쎄 이 사람은 뭐 저 벼슬이라든가 이런 거 별 생각은 없어. 그 이거 남명의 시간 뭐 백조인 적 없던만은 뭐 그런 거 그 사람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겁니까? 예, 그때 명종 때 죽었을 때인가 뭐. 명종 죽었을 때 네. 자기가 뭐 햇빛 한번 받아본 적 없지만 뭐 죽어서 슬프다 그런 얘기입니까? 뭡니까? 예, 삼동에 배워 있고 뭐 아멸에 눈이 맞아 하는 그거가 남명 선생 시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그 벼슬과 관련 없이 살았죠. 그런데 반해서 퇴계는 벼슬을 한 사람이고, 벼슬을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는 남명 계열에서 볼 때는 퇴계는 좀 이미 좀 몸을 내린 놈으로 보는 거지. 자기는 한 번도 그런데 간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분으로 떠 있는데 그것도 뭐냐면 그
그 높은 데 있는 데서 바람이 그걸 확 흩어버린다 그러죠. 잠시도 그런 생각이 들 저기도 없다고 그러죠. 나는 남각자와 같이 그렇게 완전히 그 대상세계와 나의 자아가 다 사라진 그러한 경지에서 나는 논이 노라 하는 강렬한 어떤 면에서 노장적인 선인의 어떠한 경지를 읊고 자신을 그렇게 어떤 면에서 그런 자부감이라든가 그런 걸 표현한 시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반해서 퇴계는 북내 산척기하고 동거수 만류라. 북쪽에서부터 오는 산은 불쑥 솟아있고 동쪽으로 가는 물은 질펀하게 흐른다. 물이 아주 그게 한병로 앞에 이제 강물이 넓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안락 빈주해하고 연생 주곡두라. 기러기는 마른 풀 우거진 물가 저편에 떨어지고 물가를 그냥 빈주라 한 겁니다. 연생 주곡두라. 밥 짓는 연기는 대숲 사이 지붕 위에서 피어난다. 한심 지어원하고 고의 각 신부라. 한가롭게 여기를 찾아오니 내 마음이 원인을 가지고 유장함을 알겠고, 고의 높이 기대니, 누각에 오를 때는 항상 기댄다는 표현을 씁니다. 누각에 써 있을 때는 누각에 높이 올라보니 각 신부라. 몸이 공중에 떠 있음을 깨닫겠다. 여기서 이제 알지자나 깨달을 각자 같은 경우는 뜻이 좀 미약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다면은 지자나 각자 같은 걸 아마 글자를 쓰지 않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한글로 쓴다면. 그게 한가히 찾아오니 마음이 유장해지고 높이 올라보니 몸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네. 사실 그런 뜻을 이제 한문식으로는 오히려 이렇게 지자나 각자를 놓아서 쓰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별 특별한 의미가 없다. 행미 명강반하야 유능임 거류라. 다행히도 명강 이름의 굴레, 이거는 벼슬을 얘기합니다. 벼슬의 굴레에 얽매이지 않아. 통상 이제 이 미자에는 아직 뭐 하지 않다는 뜻이 조금 많이 불자와 비교한다면 들어있는 거죠. 이때가 퇴계가 33살 때인데 32살 때 과거에 급제하고 이제 그 다음에 아직 벼슬에 임명되기 전에 유락할 때, 나중에 유락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실직을 지금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벼슬에 얽매이지 않아서 유능임 거류라. 오히려 능이 떠나고 머물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이렇게 유람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남정차 허공간우 이렇게 했는데 이 남정이라는 게 원래 한병루가 원래 남정이었다고 합니다. 허공간이라는 물은 밑에도 제가 주에 달아놨지만은 퇴계의 초치 부인, 첫째 부인, 허씨 부인의 이제 아우죠. 천암이지. 그 사렴이라는 분이 자가 공간입니다. 그래서 밑에 두 수도 제가 주로 이렇게 붙여놨는데, 남명시는 보통 보면은 자기 마음이 모든 세상을 막 압도하는 것처럼 또 굉장히 그런 기상이 강한데, 퇴계는 보면은 주위를 보면 찬찬히 살피고, 시가 보면 주위 경치를 그대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남명은 시에는 주위 경치를 찬찬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그런 건 잘 없습니다. 아주 호방하고 주위를 압도해버리고 그런 게, 그래서 제가 남명한테는 전 경물 치지하는 기상은 별로 없지 않은가 생각.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던 그 자세로 돌아가면 그 주자학 정통주의가 가지고 있는 경물치지론이 항상 퇴계에는 주변의 사물을 자세히 살피고 항상 그걸 관찰하고 이러는 성향이 시에도 나타나 있는데 반해서 남명은 굉장히 그러한 주변의 어떤 사태에 대한 관찰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기 마음의 어떤 호방한 기운 같은 거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수양 방법도 그 퇴계는 굉장히 차근차근한 방법을 쓰는데 반해서 남명은 아주 직제하는 아주 그냥 단번에
선종의 대각과 같은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학문 성향이 역사학에서 남인 북인과 관련해서 뭐 할 얘기인가? 그 남북 문제 이전에요. 저는 제가 역사학이라 스님께서 철학 얘기 나오면 말을 안 시키시는 줄 알았어요. 이 부분은 좀 다르게 저는 지금 계속 그 생각인데 연구 관계인데 처음에 얘기하셨던 그 남명과 퇴계를 동시대 동갑입니다. 돌아가신 것도 한두해 차이로 돌아가셨는데 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콘템포러리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명은 프리 퇴계의 인물이고 퇴계부터 조선 성리학이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저 희망 이학은 또 개념적 혼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피하고 싶은데 일단 역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까 텍스트가 하나 나온 게 주자제전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 남명이 주자제전 본 것 같습니까? 못 본 것 같죠? 제가 보기엔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퇴계가 그 주자제전을 처음 보는 게 조선 초에도 간행은 한번 됐습니다만 처음 보는 게 41살 때인가 40살 때입니다. 이게 언제냐면 홍문관에 들어가가지고 사가독소 갔을 때 그때 주자제전을 처음 보고 그 다음에 주자제전을 교장하자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근데 저는 일단 이 점을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자제전을 본 거하고 안 본 거하고 어떤 텍스트를 본 거하고 안 본 거의 차이가 무엇인가 라는 점을 한 가지 좀 짚고 싶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심학과 리학으로 나누셨는데 아까 처음에 모두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같은 동시대지만 사실은 세대가 다르다. 사상적 세대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여러분들이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중국에서는 퇴계는 남송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명나라 이전 사람이라고 아시겠어요? 이게 남송이라는 거는 북송에 있다가 금나라한테 맥혀가지고 내려와서 굉장한 강력한 주전론자들입니다. 퇴계는 뭐냐면 북진 통일하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송나라에서. 그러다 보면 송나라 뭐 그래봤자 그거 뭐 망했죠. 그래가지고 구빌라이 칸한테 원나라한테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나라를 다시 이제 몰아내고 명나라 승기 주원장이가 이제 세운 거 아니야 명나라를. 근데 우리나라 북한에 저쪽 그 함경도나 이런 데 가면은 주원장이가 다 우리 한국 놈이래 그게. 우리 동네 애가 그 가가지고 주원장이가 조포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 출신을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은 주원장이도 다 우리 동네 애가 그 가가지고 처절했다고 그런 전설이 많아요. 나는 저 최동희 선장한테 자기 고향에 그런 전설이 많아요. 근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명나라가 만들어진 후로 송나라하고 명나라는 아주 다른 나라입니다. 성격이. 송나라는 아주 굉장히 집중적인 관료제가 있어가지고 그 사대부들이 소위 말해서 이 과거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흥 그 관료들이 굉장히 치밀하게 나라를 건설할 때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결국은 뭐 나라를 구하지는 못했죠. 그렇지만 이 명나라는 굉장히 뭐냐면은 그 상인 계급들이 굉장히 득세를 해요. 그러니까 관료가 지배를 한다기보다는 이 명나라는 상당히 이 상인이라든가 이런 그 자본 계급들이 성장하면서 어떠한 그 송나라의 그 치열한 관료 중심의 사유로부터 해방되는 걸 요구합니다. 우리 이렇게 너무 지독하게 우리를 도덕으로 구속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 강남에 그 어떤 자유분방한 세대들이 치고 나오는 거를 상징하는 사상이 지금 소위 양명 좌파들이거든요. 양명학이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재미난 건 뭐냐면 조선 왕조는 철저하게 그 중국의 송대의 주자학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그때 중국은 이미 명나라라는 건 이미 주자학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송나라만 해도 우리나라는 고려와 같은 건데 고려에는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불교를 고집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불교 이미 갔어요. 당나라예요, 당나라. 근데 우리나라는 그 불교를 신라부터 내려오는 불교를 고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뭔가 그 유행이 패션이 늦는다기보다는 뭔가 한 번 잡으면 쉽게 놓질 않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도 아마 이 시대기 지금 이렇게 확 왔는데 이것도 한참 갈 겁니다. 물론 꺼지긴 꺼지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러나 하여튼 지금 상황이 이래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는 조선 왕조는 지금 심학이라고 하는 것과 굉장한 텐션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내가 보기에는 그 퇴계에 와서 비로소 조선 왕조의 초기부터 내려온 주작 전통이라는 게 어떠한 고정적인 그 이론적 틀을 갖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는 주작을 더 강화해 나가죠. 중국은 마구 깨져나가는데 그때부터는 마구 깨져나가는데 우리는 그걸 더 조여나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과연 그러니까 뭐 하곡 정제든이 이런 본격적인 양명은 언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이미 영조 때죠. 그건 한참 후고. 100여 년 뒤.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거는 이 본격적인 양명학을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이들이 모두 나는 알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단지 지금 심학이라고 말해도 이게 양명학적인 심학이 아니야. 내가 이게 지금 이거 보면은 난 이렇게 우리 이상한 선생님이 써신 논문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거는 심학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나는 양명을 꽤 읽었거든. 근데 달라요 성격이.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철학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뭐 용어를 잘못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말할 때 심학은 그 불교 선학이나 이런 쪽에 많이 가깝다 이런 뜻으로 썼습니다. 이 남명이 이제 성리대전을 읽었는데 성리대전과 수자대전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성리대전은 성리학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 저술을 모아놔서 그 속에는 심학에 가까운 사람들 저술도 있고 아주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수자대전은 전체 내용이 사실은 비언 이단 그러니까 그 불교와 유교 이걸 구별을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주자대전을 읽은 사람하고 안 읽은 사람이 좀 성향이 확실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주자대전은 그 이단에 대한 규탄이 세다. 쉽게 말하면 그 대해선적인 요소를 그 송나라 유학에서 이제 뽑아내려고 하는 게 이제 주자의 주된 목적입니다. 좀 모르겠지만 논쟁의 여지도 주자대전은 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 어류가 들어오면 이게 제자들이 묻고 대답하는 과정 속에서 논쟁의 여지가 상당히 사소하고 다르게 드러날 수 있을 가능성이 텍스트 자체에서 다른 의견들을 계속 피력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점도 그 고봉이나 그 퇴계 이후에 논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 텍스트 자체 소지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퇴계와 그 기고봉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지금 남명과 퇴계 이런 거의 입장을 우리가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들이 이러한 성향을 가지게 된 것은 사상적인 성향을 가지게 된 것은 단순한 이론적 취미와 개인적인 성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달라서 이렇게 된 건 아닐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궁극적으로 그들이 살았던 시대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의식이 그들에게 있었는가 이거를 정말 심층적으로 우리가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사상사가 아직 여기에 대해서까지 나에게조차 설득력 있는 대답을 주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것이 과연 왜 이런 입장들이 갈리는지. 근데 이런 건 중요한 것이 고봉이나 퇴계 같은 사람들 보면 자기 입장에 사생결단 달려드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이론 가지고 그렇게 사생결단 달려들지는 않거든. FTA를 비준해가지고 돈을 버냐 안 버냐 이런 거는 사생결단 달려드는데 뭐 이게 무슨 글자 하나에 달라지냐고 사생결단 못 걸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퇴계나 기고봉이 그렇게 사생결단 평생을
편지를 갖다 그거 주고받는 게 그 장난이 아니거든요. 중국에도 그런 유례가 없습니다. 중국에 그렇게 지독하게 몇십 년에 걸쳐서 집요하게 자기들 입장을 가지면서 편지를 주고받고 거기에 대해 정확한 대답을 하고 그 비판하고 이런 유례가 없습니다. 그 뚜에밍 같은 사람들이 한국 이걸 보면서 놀라는 거죠. 우리가 만드는 언어를 가지고 한국인들은 너무도 멋있는 게임을 한다. 그런데 그것이 도대체 왜 그러냐? 지금 여기 남명이라는 사람도 왜 이 사람의 심학적 입장이 지향하는 그 사람이 시대를 바라보는 문제의식이 뭐고 왜 태계는 이런 성향을 나타나냐? 여기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내가 항상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또 조금 넘어가고요. 네? 한두 개 더. 그 다음 지금 두 분 다 산행, 사람들 데리고 산행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똑같은 이제 주제길에 뽑아봤습니다. 부하운건 산북립한데 수번청굴 동남이라.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부하운건, 운건은 산에 있는 바위를 운건이라 그럽니다. 부하운건. 부하는 이제 도끼질 한다 이런 말이 있죠. 하자를 보조동사로 봐서 바위를 도끼로 깎아서 산 북쪽에 세웠으니 이게 이제 그 명경대라고 하는 게 지금 사굴산 이 밑에 주 5번에 보면은 이 시에는 사굴산에 있다 이런 주가 있다고 했어요. 이걸 지금 그 도굴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경남 지금 의령에 있는데 도굴산, 자굴산으로 합의를 봤는데 이건 사실은 사굴산이 맞습니다. 원래 그 인도의 영취산 그게 영취산 석가가 설법하신 영취산이 그 번역을 하면은 기사굴산, 영취산이 이제 인도 그대로 이제 엄참이 기사굴산입니다. 기사굴산에서 이 기자를 떼고 사굴산이라고 썼고 저도 옛날에는 이거 사굴산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자굴산으로 이렇게 합의를 봐서 아마 다 자굴산으로 쓰고 있을 겁니다. 이제 자굴산의 명경대라는 걸 제가 요즘 인터넷이 이제 발달돼서 한번 찾아 들어가 보니까 그 바위가 이렇게 부룩 솟아 있는데 그 위가 평평하게 넓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산 위에 있는 바위 벼랑입니다. 남명이 젊을 때 이제 이 위에서 글을 읽고 뭐 여기까지 올라가서 글을 읽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셨다고 이렇게 합니다. 예. 부하운건 산북립이라는 것은 이제 바위를 도끼로 깎아서 산 북쪽에 세웠는데 수번 천굴에서 소매를 떨치고 버선 남쪽으로 옮겨왔다. 여기에도 주 5번에 보시면은 봉은 옛날의 붕자이니 선생이 자신을 두고 한 말이다 이랬는데 이게 옛날에는 이제 이 봉황봉자하고 붕세붕자하고 벗붕자를 세 개를 다 통용했었답니다. 근데 여기에 왜 봉자를 쓰느냐 하면은 여기에 붕자를 쓰면은 이게 다 세 개 다 평성이 돼서 평성이 셋으로 연결되는 거는 사실은 시에서 극히 꺼리는 겁니다. 옛날 과거 답안지에 만일에 이렇게 평성이 세 개 연결해서 나오면 무조건 낙방을 시키면 음악이 꺼리는 거기 때문에 이 봉은 척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천굴이라 하고 봉자를 쓰는 것은 사실 남명 아니면 이렇게 쓰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영년아요 경순반하니 위보동행 자한귀하라. 영년은 이게 저 장자의 밑에도 그 주에 보면은 열자가 바람을 타고 가서 영년선야, 영년은 주에 경묘하다, 가볍고 묘하다, 가볍게 잘 날아서 15일이 된 뒤에 돌아왔다. 이런 구절이 있어가지고 영년이라는 건 바람을 타고 날아서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서 나는 열흘쯤 지나서 돌아오고 싶으니 돌아올 터이니 위보 동행 자안귀하라. 이르노니 위보라는 상대방이 내가 말하노니 동행들은 자안 이 벼랑에서부터 돌아가라. 나는 명경대에서 열차처럼 날아가지고 그 몸을 날다가 돌아올 테니까 자네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깎아 세운 그 벼랑까지 친구들하고 동료들하고 왔는데 거기서 사실은 자기도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으로 본다면 그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허풍을 떠는 거지. 나는 공중을 휙 날아서 뭐 며칠 놀고 갈 테니까 너희들 먼저 걸어서 돌아가라 빨리.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인간의 신체적 한계라든가 이런 걸 넘어서 유유자적하는 그러한 대붕이다. 이런 자부감을 강하게 표현하는 남명다운 호방한 시로 우리가 읽는 거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퇴계는 어떠한가? 이제 이 퇴계시는 제목에 보면 보자 개상 유산지 서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상으로부터 걸어서 이제 자기 집입니다. 퇴계. 산을 넘어서 서당에 이르다. 서당이 보이는 곳에 앉아서 이제 지은 건데 이때가 61세 때로 서당을 처음 짓기 시작할 무렵이라고 합니다. 지금 도산성은 그 자리죠? 그 예, 앞에 조그만 거. 예, 그 자리입니다. 이 시가 퇴계의 거의 대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화발람의 춘적적한데 조명간수 수잔잔이라 꽃은 바위 벼랑에 피어서 봄은 고요한데 새는 시냇가 나무에 울고 물은 잔잔히 흐른다. 우종산후 휴동관하야 한도산전 간고반이라 우연히 산 뒤쪽 자기 집인 이제 개상으로부터 동관 아이와 어른들을 데리고서 한가롭게 산 앞에 이르러서 고반은 지금 이제 그 도산서당을 가리킵니다. 고반을 본다. 여기에는 이제 앞에는 보면은 남명이 정말 자기 이 현실을 무시하고 완전 자기 뭡니까 의지, 자기 마음이 그냥 현실을 압도해 버리는데 이 퇴계는 보면은 이 경치를 읊어도 자기가 전혀 개입되지. 퇴계시에는 경치를 읊어도 자기 자신이 개입된다는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유교식으로 하면 참 수행의 경지라고 말입니다. 개입은 되는데 이거 몰라서 개입은 되는데 오버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게 개입된다는 느낌인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가 강하지 않다 그런 얘기지. 네. 남명은 자기를 대붕으로 놓고 오버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남명이 오버하는 스타일은 그러면서도 또 완전히 뭐 대상과 자기를 다 상실한 그런 어떠한 무아경지와 같은 스타일로 하는 거니까 뭐 요새같이 허풍하는 건 아니지 뭐 MB처럼 오버하는 건 아니죠. 그런 오버는 아니잖아. 스타일 차이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퇴계는 뭐가 좀 잔잔하고 찬찬하고 뭐가 이렇게 내실이 있고. 연세가 드셨거든요. 61살쯤 되면 이제 아니 남명은 이때 이 양반도 나이가 많은 거 아니야? 뭐 산을 이렇게 바위를 부여잡고 올라가고 그럴 정도는 선생님은 되지만 근데 모든 대부분의 시는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되게 이상하게 다 부여잡고 올라가대요 이렇게. 암벽. 명경대가 젊을 때 독서하던 곳이니까 이 시도 아마 제 생각에 이건 젊을 때인 것 같기는 같습니다. 느낌이 좀 그런 좀 호방한 젊은 날의 기운을 나타내는 시라는 거죠. 예. 하나 더 봅시다. 재미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재미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리산 청학동에서 읊었는 시입니다. 독학 천운 귀상계한데 일개 유옥 주인간이라 외로운 학은 구름을 뚫고 상계는 하늘을 말합니다. 하늘로 돌아갔는데 한 줄기 시냇물은 옥을 흘려 물이 아주 맑으니까 옥을 흘려 주인간이라 인간 세상으로 달려간다. 종지 무루 번위로 하니 심지사나 어불간이라 이를 통해서 종은 이를 쫓아서 안다는 건 이를 통해서 알겠다는 거죠. 무루 누가 없는 것이 도리어 누가 된다는 것을 알겠으니 왜 그러냐면 이 청학동 이 세상은 원래 깨끗한 신선이 사는 세상인데 거기에 물이 옥을 흘려가 인간 세상으로 흘러가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좋은 옥이 있는 줄 알고 청학동으로 찾아와가지고 청학동으로 찾아오니까 청학동이 더럽혀지고 이제 학은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청학동이 원래 누가 없는데 이 누가 없는 게 도리어 누가 된다는 것을 이를 통해서 알겠으니 심지사나 어불간이라 내 마음속의 사나는 보지 못했다고 말하리라. 그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심지의 세계도 말입니다. 내가 뭐 어떻다 얘기하면은 또 외물이나 다르게 찾아와서 내 마음을 더럽힐 테니까. 이런 걸 보면 남명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을 깨끗이 지키겠다는 이런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물이나 특히 물을 보고 읊은 시는 거의 그렇게 깨끗한 상태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원래 내심의 세계를 청학동에 비교한 거 아니에요? 그 청학동 같이 깨끗한데 자꾸만 사람들이 거기 뭐 큰 보물인 줄 알고 찾아와가지고 더럽히니까 청학은 날아가 버리고 없고 그래서 루가 된다 오히려 루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하여튼 그 남명은 어떠한 의미로든지 그 외물이 아까 그 제비가 딱 치고 물결을 일으키고 가는 것이 밉다 그런 표현이나 지금 여기도 비슷한 맥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볼 적에 진짜 뭐랄까 뭐 원효가 무의 춤을 추는 듯한 그런 해탈이라든가 호방한 스타일이라기보다는 남명은 굉장히 치열한 유학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이렇게 뭐 자기를 대붕이니 뭐 이런 노장 사상도 마음대로 인용하고 있지만 내용의 본질로 말하면은 아주 치열한 도덕주의자예요. 외물이 내 몸을 더럽힐까 무렵다. 사실 뭐 여자하고도 좋으면은 뭐 또 잘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이런 사람은 절대 안 하겠죠. 물론 이 시에 충실한다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아주 치열한 도덕주의자예요. 남명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오히려 되게는 굉장히 치열한 도덕주의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좀 여유로운 사람 아닌가? 거꾸로?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어렵다. 이런 시만 봐가지고 이 사람들의 사상 성향이 어떤지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접근해 들어갈 거냐. 하여튼 그 다음 거 봅시다. 전신 40년 전후를 청곡 청년 세신후라. 내 온 전신 40년 동안 쌓아온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천섬 맑은 물에 연이라는 것은 이제 이것도 못연자라 그래도 연은 물이 깊은 곳은 다 연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제 지당할 때 당 같은 거 이제 작은 못이고요. 세진휴라 다 씻어 없앤다. 진토 당릉생 오래면 직금 과복 부 귀류라. 진토가 혹 나의 오장에 생긴다면은 지금 배를 갈라서 그 오장 안에 있는 진토를 흐르는 물에 떠내려 보내겠다. 이 시는 참 뭐 많이 알려진 시인데 이러니까 이제 칼을 차고 다니고 이러셨던 거죠. 되게 엽기적이죠, 좀 이게. 그러니까 자기 몸이 더럽혀져서 배를 갈라가지고 속에 있는 오장육부를 깨끗이 씻어내고 싶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말이야 내가 보기에 굉장한 도덕주의자란 말이야 이게.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심학이라고 그런 말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게 스님들도 이렇진 않거든 내가 보기에. 원효도 뭐 요속공주랑 저기 했고 뭐 얼마든지 이게 무의 인간이라는 거는 사실 이런 거였는데 이 사람은 아주 치열한 도덕주의가 있어요. 이 사람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남명과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는 퇴계를 굉장한 도덕군자로 이렇게 인식이 바뀌어 있지만 그 남명의 이미지는 어떻게 본다면은 굉장히 근본주의와 엄격주의라고 할까? 리고리즘이 굉장히 강한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심학이라면은 사실 심학이란 말의 이 중국적인 원래적인 의미는 아까 말했듯이 심통성정이라고 하면 심이라는 거는 지금 이학이라는 건 저 성리학을 얘기한다면 굉장히 좁은 거거든요. 인간의 어떠한 심적 현상에 있어서. 근데 심이라는 거는 정까지를 다 포섭하는 거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심학이라는 건 그렇게 자질구레하게 따지지도 않고 그리고 인간의 정욕적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그 주자학적인 엄격주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명은 오히려 퇴계보다 그런 엄격주의가 더 강한 사람 아니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퇴계와 이렇게 상대적으로 앞필시키는 남명의 그 이미지에 대한 좀 정확한 뭔가 그 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지. 과연 남명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사실은 우리가 그 이퇴계 하면은 이퇴계는 굉장한 그 아주 원리주의자처럼 그 리학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 주리론의 원리주의자처럼 우리가 생각되지만 사실은 오히려 그렇지 않다. 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봅시다, 하여튼. 수토 이기벽하고 산농 청제 아니라 물은 이기는 이제 요임금의 원래 성이 복성으로 이기라고 합니다. 요임금의 부서를 토해내고 요임금의 부서를 토해낸다는 것은 허유와 소부가 요임금이 이제 그 제위를 물려주려고 하니까 그 허유가 그걸 거부를 하고 또 귀를 씻으니까 또 소부가 그 소를 물을 먹이다가 또 끄고 하고 그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비유한 겁니다. 물은 요임금의 부서를 토해내고 산농 청제 아니라 산은 청제는 봄의 신입니다. 봄의 신의 얼굴빛이 농점하다. 이제 산에는 꽃이 활짝 피어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겸과 무이심과 요여 대군간이라 겸손과 자랑이 너무 심하지 않은가? 이 자는 너무 이런 뜻입니다. 매우 너무 이런 뜻입니다. 이제 겸손은 수토 이기벽을 가리키는 거고 자랑은 산농 청제 아니라는 겁니다. 요여 대군간이라 여호라지 그대들을 마주하고 보노라. 이 말은 지금 이제 두류산을 유람하면서 동행들하고 이제 같이 앉아서 이제 그걸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 여기 6번 두류족에 보면 기록에 남명이 이 시를 읊고 밤에 이 시를 다시 암송을 하고 사람들한테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해서 소인이 안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끊임없이 마음을 깨끗이 해서 소인이 안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남명은 보면은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아주 의지가 강한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은 남명이 쇠소응대 그거를 퇴계에 비해서 강조했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남명은 실학에 가깝다고 남명을 실학에 연결시키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오히려 실학은 퇴계가 가까운 거고 남명은 꼭 그 선종의 또 선성들처럼 말이에요. 수행도 당신 돌아가실 때도 남명이 그 경의를 그대로 잘 지키면은 나중에는 이제 정심소용 무류하듯이 부유하듯이 그렇게 마음이 정말 자유로운 성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텐데 아직 그 경지에 못 가고 나는 죽는 게 한스럽다. 이렇게 이제 남명이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거는 보면 남명은 어떤 그 성인은 어떤 경지다. 선성들처럼 딱 상정을 해놓고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고 마음을 잡아가지고 그 성인의 경지까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주자가 보면은 육상산이나 이런 쪽으로 심학이라 강서심학이라 그러죠. 강서심학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건 유학이 아니고 불교 선학과 같은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인데 저도 이제 제가 심학을 다시 비슷하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뭔가 이 사람은 심학이다 이런 개념을 쓰지 말고 뭐 선이라는 말도 쓰지 말고 불교하고도 비교하지 말고 단순히 우리의 그 마음을 순결하게 지켜서 깨끗하게 지켜서 어떤 그 뭔가 성인의 길을 곧바로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이태계는 꽤 쓸데없이 그 쇠소음대라는 것도 뭐 리기 논쟁을 하고 뭐 하면서 그저 뭐 그 자질구레하게 주자 전설을 읽고 뭐 예를 들면 그러면서 뭘 따지고 뭐 공부한다고 그러고 그런 쓸데없는 것에 너무 해가지고 막상 성인이 되는 마음 공부에는 이들 뒤지지 않냐. 뭔가 이런 근데 사실 이게 그 성리학의 기본적인 어떤 안티테제나 테제나 안티테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느낌으로 보면은 뭔가 그 비슷한 동네 놈들이 그 자질구레한 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생각이 든다고 말이죠. 일본 유학자들은 근본적으로 주자학하고 입장이 달라요. 아주 까도 주자를 놓고 주자 너 이 새끼야 너는 말이야 결국 불교의 아류도 안 되는 놈이다 이거야. 네가 말하는 리라는 거는 넌 경물치지 얘기하면서 네가 뭐 세상을 아는 게 있냐? 결국 네가 말하는 게 다 중들이 말하는 결국 마음 수양밖에 더 되냐? 그거는 말만 바꾼 거지 너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소라이 같은 사람은 까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고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 공부를 말하는 게 사서오경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서오경이라는 게 전부 그거는 그런 얘기가 없고 그거는 인간의 제도에 관한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러기 때문에 제도사를 공부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해야지. 그래서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면 그런 거를 경전에서 공부해야지. 무슨 거기서 니들 마음 공부하고 이러면 결국 무슨 유학이라고 그러지만 그건 죽놈들 아리밖에 더 되는 거냐 말이야. 이런 식으로 아주 그 색깔이 완전히 다른데 여기 우리나라 유학의 논쟁들은 이런 그 유파 간의 논쟁들이 주자학의 굉장히 사소한 범위 내에서 조금 색깔만 다를 뿐이 아닌가.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나는 불만이 많아요. 나 자신 주자를 우습게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사실 이런 사람이 여기 이 동네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이단적인 겁니다, 지금. 이런 분들하고 앉아있는 거 사실 옛날에는 불가능한 거야. 시대가 많이 변한 거예요, 지금. 우리, 고전번역연구, 고전번역원은 원래부터 이 정말 주자학 정통의 그야말로 진짜 무서운 한학들의 본산이에요. 그 나 같은 이단자들은 끼웃거리도 못한대요.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은 이렇게 뭐냐면 지금 뭐냐면은 이 유학이라는 걸 보는 눈이 지금 상당히 이제 폭넓게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사상사는 정말 그 세계 어느 사상사에도 못지않은 유니크한 학파들 간의 그 미묘한 걸 가지고 논쟁하는 거 보면 놀라운 충성심들이 있다. 그 어떤 일관된 뭔가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가고 있거든. 근데 그 차이가 그들이 보고자 하는 세계에 대한 어떠한 벨턴샤운, 그들이 그리고 있는 세계관이라든가 사회관이 뭐냐, 그 인간관이 뭐고 우주관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난 깊은 공부가 필요하다. 내 자신이 그런 공부를 아직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걸 공부하려고 사실 이 자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석각들을 모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지금 내가 불 아프는 것도 오류가 많이 나오겠지만 이 오류를 가지고 뒤에 앉아서 내가 자꾸 공부하게 되니까 궁금해서 이제 조사해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공부해 간다. 막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퇴계시를 한번 보죠. 이제 지금 읽을 이런 시가 퇴계시에서 제일 자주 나타나는 그 시들입니다. 호호양양 리약하오 여사정갈 성자차라. 물이 넓고 그득하게 흘러가는데 그 물의 위치가 어떠한 것인가. 여사정갈 성자차라. 여사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서자 여사 분자할 때 이와 같다고 일찍이 성인께서 단식하셨지. 행연도체 인자연하니 막사 공부 간단다 하라. 다행히 도의 본체가 이 물의 흐름을 통해서 나타나니 공부가 간단히 많도록 하지 말라. 이제 퇴계는 이런 그 사무의 이치를 보고 자기를 반성하는 이제 이런 시들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하라는 거죠? 네. 호호양양이라는 게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호호양양
여기가 보면 관란헌이라고 도산자병 중에 관란헌이라는 관란헌이 상당히 높은 데에 있습니다. 언덕에 있는데 거기서 내려다 보면 이제 저 낙동강 물이 상류인데 넓고 많이 흘러가니까 그 흐르는 물을 이제 이렇게 형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예, 청광운영대 도산서원 앞에 보면 이제 청광운영대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제 밑에 낙동 강물이 이제 굽어 보이는 곳입니다. 거기 있죠. 활수천운 감영광하니 관서심유 제방당이라. 활수는 원래 이제 흐르는 물을 활수라고 합니다. 흐르는 물은 깨끗하거든요. 깨끗한 물에 하늘과 구름이 그림자와 빛을 비추니 책을 보다가 깊은 깨달음이, 이때 유는 그 안다, 깨닫다는 뜻입니다. 제 방당이라 방당에 있었네. 이거는 이제 저기 8번 주석을 보시면은 주자의 관서유감, 이게 이제 기축년 주자가 40세 때 그 쉽게 말하면 이제 깨달음을 큰 사상적인 대오각성을 하고 엎은 시라고 합니다. 반묘방당 일감계하니 청광운영 공배해라. 이 일묘가 보통 100보 정도가 됩니다. 100보. 그러니까 이제 이 반묘면은 뭐 50보 정도 사방. 반묘되는 네모난 못이 거울 하나 펼쳐지니, 거기 거울 하나처럼 맑게 펼쳐져 있으니 청광운영 공배해라.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가 함께 이 몸물에 비쳐가지고 배회한다. 이게 아까 이제 퇴계의 기상하고 말입니다. 옹과 조비, 원상관이라고 하는 거하고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몽거 나득 청력으로 위유원두 활수해라. 몬론이 저것이, 그거는 지금 이제 방당을 가리킵니다. 어찌하여 청여허는 여차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맑을 수 있는가? 위유원두 활수래라. 근원에서 활수가 맑은 물이 흘러오기 때문이다. 이 시를 그대로 이 시의 의상을 가지고 쓴 겁니다. 아금덕의 청담상하니 급사당년 감탄장이라. 아금, 내가 지금 맑은 못 위에서 못가에서 뜻을 얻었으니, 뜻을 알았다 이런 얘기죠. 이 이제 맑은 못이라고 할 때 이 못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못담자도 어떤 그 테두리가 있는 못이 아니라 물이 깊은 곳을 담이라고 합니다. 영이나 담 다 마찬가지죠. 흡사당년 감탄장이라. 당년에 당년이라고 하면 주자 당시에 말입니다. 감탄이 길었던 것과 꼭 같다. 주자가 반묘 방당을 보고 깨달았던 거와 자기가 지금 그 청광운영대 위에서 이제 보고 깨달은 게 같다, 지금 그런 시입니다. 이게 관서유감은 굉장히 유명한 시인데 그 제가 주자시 중에 유일하게 외우는 게 하나 있습니다. 관서유감 2 있지 않습니까? 예, 관서유감 두 번째가 있는데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맨날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못 외워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갖고 다니는데 여기 제가 올라가서 써드릴게요. 지금 나온 간서유감 두 번째 시인데 아까 간서유감 나온 시하고 이 시하고가 가장 주자에게서 유명한 시입니다. 말하자면 만년에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때 선시처럼 지었던 건데 어젯밤 강변에 봄비가 안 내리죠. 이게 이제 어제라고 하면은 시간적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하고 그러면서 긴장감을 주는 거죠. 이거는 옛날에 큰 항공모함 같은 병선이 되는 거죠. 큰 배가 마치 터럭 하나처럼 가겠다. 이게 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지난 날에는 왕비 헛되이 낭비했다는 거예요. 네? 향내. 이게 들을만해 저렇게. 저 우리 예전에 도울서원 했던 재수입니다. 예전에 헛되게 낭비했어. 뭘 그걸 밀려고 헛되게 낭비했던 힘을 낭비했는데
오늘은 마치 강 가운데서 저절로 배가 움직이고 느낌 안 오세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어느 아까 얘기한 득이의 상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선에서도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주자학 용어로 얘기하면 이제 활연관통 하는 느낌이었을 때 맨날 공부하기 싫다가 힘들다가 어느 날부터는 몸이 그냥 따라 움직여 나가면서 세계를 보게 되는 그 경지를 무릅쓰면서 그래서 관서유가 책을 보면서 느낌이 필이 왔다는 거를 보여줬던 유명한 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외우고 있는 시 중에 하나인데 다 무리였어요.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정말 이렇게 진지한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 강의를 들어주신 것만 해도 우리 국학의 미래가 밝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말이죠. 학문 하면은 고전을 떠나서 학문을 운운한다는 건 참 가소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젊은이들도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이 젊은 사람들이 한학의 깊이를 가지고 왜냐하면은 과거라고 하는 건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조선 왕조의 모습이라는 건 오늘 우리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 역사라는 건 조금 더 그 패턴에 그 어떠한 컬러의 변화만 있지 그 역사라는 게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사람들의 어떻게 살아왔냐는 것을 알아야 철학이든 역사든 이런 것들이 오늘날 살아있는 모습으로 이게 새롭게 우리가 의미를 갖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끝나는 겁니다. 이거 우리 민족이.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리고 여기 모여주신 분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세상에 이렇게 진지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 강의를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